반대 시위 이제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기가 팍팍해졌다 이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급격하게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2022년도 무렵이죠. 최근 일본 내에서 재무성 해체 시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일본 국민들은 사실 데모라고는 60년대 그때 안보 소동 때 이후로는 거의 데모가 사라졌죠. 왜 사라졌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일본에서 왜 데모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간단합니다. 60년대 이후로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니까 자민당이 2차 세계대전 때 폭망을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60년, 70년 되니까 세계 제2의 경제대국만큼 잘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 만세 이거죠. 그리고 정부가 어쨌든 자민당이 정부고 정부가 자민당이고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참 그렇게 일본이 뭐 잘 살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랬던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때 폭망했는데 거기에서 제2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준 거야. 60년, 70년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권 자민당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최근에 중국이 어때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중국이 90년대 기준으로 하면은 그 이후에 최근까지 40배 경제 성장을 했어요. 40배. 그걸 누가 했어요? 공산당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랄까, 공산당에 대한 신뢰도랄까, 이게 엄청났다는 거죠. 최근에 와서 이제 시진핑이 3선까지 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했잖아요. 미국과의 관계도 막 그렇고. 그 이후에 그랬던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공산당을 저렇게 믿고 신뢰하고, 저 중국은 진짜 우리 상식으로는 공산당을 저렇게 신뢰하고 믿는단 말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 공산당이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인민들을. 중국이 옛날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제2의 경제적으로 올라서게 해주고 G2라는 얘기 듣게 해주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아직도 뭐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소수고 뭐 5억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뭐 월 3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 수익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긴 해도 어쨌든 15억 인구 중에서 많은 그 국민들이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충성도, 신뢰도가 높았던 거죠. 자민당도 마찬가지예요. 자민당도 60, 70,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민당이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버블 경제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급성장을 한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이 뭐 거겠어요. 하루하루 막 더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버블이 꺼지고 나서부터 그 뒤로 30년간 계속 지치되면서 자민당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충성도가 떨어지고 효용도가 떨어지고 유통 기한이 이제 서서히 끝나간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이 적폐가 다 쌓여있던 게 한꺼번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재무성에 대해서 반대 시위 이제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기가 팍팍해졌다 이거예요. 딱 한마디로. 그게 몇 년 사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급격하게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2022년도 무렵이죠. 코로나가 아마 그때 21년, 22년 그때부터 일본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엔저가 이제 나왔죠. 엔저가 나오면서 자산이 뭐 30, 40%푹 꺼지는 현상도 있었고 물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수입 물가가 높아져가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요 몇 년 사이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쌀값도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재무성 해체 데모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겁니다. 지난번에 중의원 선거 해가지고 국민민주당이 대약진을 했어요. 7석이었다가 뭐 28석인가? 딱 4배 뛰었어요. 그 다음에 자민당하고 공명당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더 많은 거죠. 야당이 합하면 의석수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지금 여당이긴 하지만 과반을 못했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여당이에요. 야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총리를 불신임안을 내게 되면은 바로 그냥 그날로 총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자민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쌀값 문제까지 터지고 그 다음에 하나 결정적인 아까 국민민주당이 뭘 주장했냐면은 지금 103만 엔을 벌게 되면은 그때부터 세금이 막 여러 가지 붙게 돼요. 다양하게 뭔가 추징되는 게 있어요. 뭐도 들어야 되고 뭐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 103만 엔 내 수입이 103만 원 넘어가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어디까지냐니까 130만 엔 정도, 135만 엔 정도인가 벌어도 오히려 103만 엔보다 내가 수령하는 돈은 더 적은 거야. 왜? 여기에 뜯기고 저기에 뜯기고 여기에 가입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노동을 안 해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젊은이들한테 특히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쥐약인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벌고 내 세금 안 내. 103만 원 정도 벌고. 그런데 이제 국민민주당의 당수가
무슨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선거에서 요 104만 원 요 선을 175엔인가 173엔인가 뭐 하여튼 170엔 좀 넘은 그 선까지 끌어올리자고 얘기한 거야. 그 요때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되도록. 왜 그러냐니까 과거에 요게 요 액수가 책정됐을 때에 그때 일본의 경제 수준하고 지금의 경제 수준하고 비교하니까 요 액수가 170 몇 엔 고기의 선에 맞더라 이거야.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아래 그어놓은 선이 몇십 년 전에 그어놨던 선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너무 낮다 이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주장했더니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국민민주당을 젊은 20대에는 자민당 지지보다 높아요. 놀랍죠? 결국 28석밖에 안 되는 국민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도가 20대에서는 오히려 자민당보다도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자민당에서 국민민주당 28석만 합치면은 이제 안정적인 여당이 될 수 있는데 연합해서 정권 하자 하는데 이 국민민주당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민당에 들어가서 자민당이 총리가 되는 그 구도소에 들어가 버리면 내 존재감은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야당으로 남아 있으면서 계속 끈끈이 이제 자민당이 뭔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은 이 국민민주당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어떤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민주당 당수가 하는 얘기가 103엔에 선거한 걸 173엔인가 뭐 5엔인가 거기로 선을 올려자. 이 경계선을 올리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반대하고 안 받아들여주는 데가 재무성인 거예요. 왜냐? 이게 세금하고 관계된 거예요. 여기에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10조 엔 이상이 되는 세금이 덜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세수가 몇 조 정도 되면 75조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한 10조 엔 빠져나가 버린다 치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성이 절대 안 된다고요. 근데 젊은 세대는 어때요? 국민민주당의 주장을 열렬히 지지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재무성은 말이지 지금까지 소비세도 계속 올려온 게 재무성이에요. 지금 일본의 그 경기가 이렇게 처지고 성장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니까 소비세를 올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0%. 이 소비세를 그동안 쭉 올려왔잖아요. 올릴 때마다 경기가 출렁출렁했어요. 좀 성장하려다가 세금 올릴 때가 출렁 꺼지고 다시 또 올라가다 출렁. 그걸 전문가들은 그때마다 세금 올릴 때마다 일본의 성장 그 씨앗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제 성장을 가장 대한 요인은 이 소비세 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소비세 10%가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걸 좀 줄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민주당도 그렇고 야당들도 그렇고. 그때마다 재무성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자민당도 물론 당연히 재무성에 이거 때문에 총리가 이제 재무성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자가 계속 나면은 그건 결국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도 얼마입니까? 재정 적자가. GDP의 265%.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가 한 45%에서 50% 정도 된다는 거야.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일본이 265%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세금을 덜 걷자는 건 말이 되냐 이거지. 재무성 입장에서는. 돈 쓸 때는 많은데 세금을 줄이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적자만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하니까 재무성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뭐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일반 국민들이 또 일본 정부를 잘 따르는 종순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선 거야. 내가 유학할 때 일본에 찬란했던 그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와서 사회에 도덕도 없었고요. 일본 사회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갖출 건 다 갖춰진 그런 사회였어요. 왜냐? 기사에 일본이 잘못했다거나 일본이 뭐 그 사건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의 별로 없었어요. 기사들이. 가끔 나면 한국인 아니면 중국인이 뭐 범죄를 벌였다. 그 정도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민족은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모든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인식이 거의 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사회 전반에 안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지금 쌀 도둑이 그렇게 행위한다잖아요. 이게 선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일본에 지금 쌀 도둑이 그렇게 창궐 한다고 그래요. 창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 사회에 불만이 팽배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성 해체하라 이런 이제 데모가 전국으로 번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데모가 번져나가는 데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한국의 이웃나라 이 데모하던 거 봤잖아요. 저렇게 하니까 사회가 바뀐다. 우리도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 일본에서 많이 배웠어요. 저렇게 하면은 뭐 일본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일본이 저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이 그럴 것 같아요. 일본이 데모에 대한 뭐라나 데모하는 세포가 다 죽어 있다가 한국이 하는 거 보고서 세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면 되겠다.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누군가가요. 파워본이에요. 어떤 리더가 한번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씨앗을 퍼뜨려 가지고 번져나가요.
그 지금 보면은 재무성 해체하라 하는 그 데모도 지금 이런 거하고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일본 쌀값 폭등하는 거하고 이게 폭등하도록 생활비가 소위 말해서 엔겔 개수가 높아지잖아요. 엔겔 개수라는 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자금에서 먹는 데 쓰는 돈 퍼센트를 엔겔 개수라고 해요. 엔겔 개수가 높아진다는 거는 가난 지수가 가난 지수. 가난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일본이 지시해버려서는 가장 엔겔 지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폭등하고 있어요. 폭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서민들은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 먹는 것도 힘들어진다는 걸. 쌀밥 먹기도 힘들어졌다. 이게 무슨 북한입니까? 이 밥에 뭐 고깃국이라는 얘기가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일본에 지금 쌀밥을 먹기 힘들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년째 안 됐는데 이게 계속 쌀값이 중반에 계속 간다. 7월 달에 내가 참여연 선거 때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거하고 지금 재무성 해체 데모하고 같이 이게 엮여져서 공연을 일으키면은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 조용했던 일본에서도 한번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는 거죠. 옛날에 메이지 유신도 그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일본도 참을 만큼 참아요. 너무 이게 그동안 쌓여있던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